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가 준비되어 네. 있잖아요. 어떤 네. 기업인가요? 이제 시총으로 네. 우리 시총수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죠? 원래는 네이버 다음이었는데 네네. 오늘 카카오가 또 탁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LG화학은 작년에 좀 핫했던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한 3배 뛰었나요? 뭐 저점 대비 3배 정도 저점 대비 올랐습니다. 3배. 네. 거의 수직 상승했다고 봐도 그렇죠. 무방할 정도로 또 주가도 굉장히 비싼데 그렇죠. 이렇게 확 뛰어버리니까 심지어 한 100만 원 네, 정도까지 갔었죠. 그렇죠. 오. 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 LG화학에 대해서 일단 소개부터 해주시죠. LG화학은 이제 LG그룹의 어떻게 보면 지주사격, LG그룹의 시작 이렇게 이제 불리는 회사고요. 일단 전체 매출은 한 30조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30조 정도 되고요. 석유화학 부문이 14조 3,650억, 첨단 소재 3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우리 2차 전지라고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12조 3,700억. 그리고 생명과학이 6,600억. 그리고 팜한농 6천억 정도 됩니다. 퍼센트로 보면요. 네. 석유화학이 한 50%, 전체의 반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2차 전지가 40%,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가 한 12%, 그리고 나머지 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니 LG화학은 2차 전지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석유화학 쪽이 비중이 더 크네요. 맞습니다. 하도 2차 전지 해가지고 그렇죠. 대체 이 2차 전지가 왜 유명한지 좀 궁금해요. 네, 2차 전지는 사실은 지금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에요. 향후 미래가 굉장히 유망하지만 당장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 10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돈을 까먹었죠. 계속 네. 투자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돈을 벌어서 계속 이제 2차 전지를 키워온 거예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 네. 향후 우리나라 이제 주력 성장 음. 산업의 하나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성장이 예정된 산업이다. 예정된 네, 확정된 건가요? 맞습니다. 확정. 이게 기존에 화석 연료차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전 세계 여론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이래서 더 힘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규제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중을 계속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죠.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미래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따져보면 2025년까지 연평균 35%에서 50%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네. 일단 지금 연간으로 전체 저기 자동차 판매량이 한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돼요. 경기가 좋으면 1억 대, 경기가 좀 안 좋으면 9천만 대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3%밖에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네네. 2025년까지는 일단은 한 10%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배터리 그 전기차용 배터리 어떤 소모 그 소요량으로 보면 작년이 한 14기가와트 정도 됐어요. 2025년에 얼마나 될까요?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일까요? 원래 900기가와트 정도라고 네. 생각했었어요. 원래 당초 계획은 900기가와트 정도였는데 네. 지금 최근에 상향 조정했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200기가와트로 네. 지금 변경이 되고 있고요. 30년 정도 되면 2600기가와트. 이 감이 안 오시죠? 네네. 전기차 판매 대수로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 1000만 대 네. 정도 지금 이야기하는데 2000만 대까지 상향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30년 정도 되면 네. 4000만 대 정도. 지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돈나무 누나라 그러잖아요. 25년에 4천만 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편향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미래차 관련돼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뤄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영상들, 아이템 영상들 한번 맞습니다. 보고 오시면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영상 꼭 찾아보셔야 네, 돼요. 반드시 찾아보시고 그래서 굉장히 미래차가 왜 유망한지 정말 대표님한테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 2차 전지 게다가 이 LG화학이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네. 요즘 조금 부진한 그런 면이 없잖아 그렇죠.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자꾸 네.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그죠? 우리 머스크 형이 왜 그런가 그렇죠. 그러게요. 네. 요즘 심심하신가 봐요. 맞습니다. 자꾸 이슈가 요즘. 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의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굉장히 유망한 것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머스크가 뭐 코인으로 뭐 이런
잡스러운 소리를 하더라도 네. 이 성장이 예정된 산업은 별로 바뀌는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초기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영향이 지대했죠. 네.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전혀 대응도 못하고 손 놓고 당한 거죠. 예전에 음. 휴대폰 업체들이 있었는데 네. 애플 아이폰이 나온 거하고 똑같은 충격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냥 잠깐 사이에서 확 이렇게 그렇죠. 된 그런 이런 산업이었는데.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니라고 네. 했는데 뒤늦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지금 굉장히 라인업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요 3강 중심으로 저는 재편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네.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하고 합작사 많이 설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영향은 지대하죠. 아직까지 지대한데 점점 이 영향력의 그 파급력은 그 시장 안에서는 네.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테슬라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빡 주목을 받았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를 워낙 그렇죠.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예전에 아이폰에 대항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갤럭시도 나오고 네. 옵티머스도 나오고 막 이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LG화학이 사실 2차 전지 때문에 유망을 했지만 이 2차 전지 부분을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렇죠. 또 물적 분할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앞으로 이제 수요가 이만큼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그렇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자본 시장의 어떤 자본 조달의 힘을 빌리려는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서 별도 회사로 상장을 하게 되면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증시에서 자금을 또 수여를 해서 또 추가 투자를 해서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 실적이 좀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2차 전지를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삼성 SDI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LG 화학도 있죠. 네. 그 중에서 흑자가 나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터리 부분.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냐면 성장이 예정된 산업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 실적을 땡겨서 밸류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할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작년엔 당연히 적자를 내는 거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벌써요? 네네. 1분기 매출이 4조 2,541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411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기대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한 거네요.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원래 네. 주식 시장은 원래 또 턴어라운드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턴어라운드 논리 좋아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장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장할 때도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겠네요. 그래서 턴어러를 이미 한 상황에서 상장. 미니멈 50조, 최대 1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모회사를 능가하는. 그렇죠. 와.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LG 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안 좋은데 네. LG 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LG 화학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8조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장하면 밸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상도 안 돼요. 그렇죠. 최대 100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조요? 네. 58조짜리 네. 회사에 40% 비중을 하는 이 배터리 사업부가 이게 나오면 더 커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만약에 떨어져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세계 2등이잖아요. LG 화학이. 그렇죠. 떨어져 나오기 전에도 2등이고 네. 나오고 나서도 2등이고. 나오고 나서는 1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CATL이 네. 너무 지금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아마 1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전체 캐파를 합쳐도 CATL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와, 그 정도로 CAT 네, 이름인가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중국 그러면 2등이 우리나라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파나소닉이 원래는 1등이었어요. 네.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업체가 테슬라 쪽에 100% 전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등이었고 2등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CATL하고 LG 화학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중국 정부가 막 자금을 태운 거죠. 네. 그래서 CATL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BYD라는 중국 업체가 네. 지금 이제 삼성 SDI 지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한 6위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거의 사실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이 시장은 그렇죠. 가장 크게 대부분을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거의 양분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일본의 자존심 이제 파나소닉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많이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할까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유럽 내에서 또 전기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음. 유럽 연합군 같은 이런 음. 이제 폭스바겐이 지분 20%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노스볼트도 저기 생겼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 회사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 속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랑 중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와, 이 분야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니. 맞습니다. 사실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주주들은 LG화학이 2차 전지 때문에 이거를 유망하다고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너무 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배터리 부분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 껍데기 회사 아니냐.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셀 리포트를 낸 외국계 증권사의 논리도 그거거든요. 네. 이 LG화학이 사실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성장 산업이기 네. 때문에 이런 밸류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밸류를 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논리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서 얼마나 밸류를 받을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50조 혹은 이제 100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100조 정도의 가치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LG화학이 지주사가 되는 격이죠. 그러면 보통 그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그 사업 가치에 대해서. 네.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100조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조가 한 30-40% 디스카운트를 받으면 얼마죠? 70%? 네. 그렇죠. 60-70%. 네. 그럼 밸류가 60조, 70조죠. 네네네. 지금 시총이 58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금융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 나와서 그런데 네. 니네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런데 우리 지분 가치 볼까? 야, 떨어져 나왔는데 우리는 58조짜리 회사인데 네. 얘들 지분 가치가 60조야. 네. 이런 거죠. 그럼 LG화학이 지금 네.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이 몇 퍼센트? 100%고 이제 상장하면 이제 희석이 되겠죠.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LG화학이 이제 석유화학 쪽이 워낙 또 좋고요. 배터리 사업부는 떨어져 나갔지만 배터리 소재 사업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과 배터리 소재 사업은 분리돼 있나요? 그렇죠. 배터리 사업은 셀이에요. 셀. 셀이라는 게 뭐냐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하나로 딱 돼 있는 게 이 셀이에요. 셀을 여러 개를 어레이를 하면 이게 모듈이 되죠. 모듈을 6개, 8개 이렇게 하면 이게 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전기차를 쓰는 건데 전기차에 쓰는 건 배터리 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극재도 들어가고 음극재도 들어가고 분리막도 들어가고 전해액도 들어가요. 네. 그러면 LG 화학이 양극재도 하고 그 CNT 소재도 소재들을 LG 화학이 맞습니다. 어쨌든 네. 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네. 것들로 주가에 어떤 배터리 사업이 빠지니까 니네는 가치가 없네? 라고 했는데 우리 양극재랑 이거 한번 볼래? 이런 거죠. 소재들을 또 그냥 맞습니다. 바로 공급을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절대 한다고 보고 나쁘지 있습니다. 않다. 자회사 가치와 소재 사업의 어떤 가치.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네. 탄소 나노 튜브. 그렇죠. 그게 뭐 꿈의 신소재다라는 맞습니다. 말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거죠? CNT라는 건요. 양극재하고 음극재 도전제로 쓰고 있는 건데요. 네. 전기가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기존에는 카본 블랙을 쓰고 있어요. 네. 카본 블랙을 쓰는 것보다 CNT를 쓰면요. 부피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00을 쓰고 있었다 네. 그러면 카본 블랙이 100이었다 그러면 이 CNT라는 거는 워낙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적게 쓰고도 그만큼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80%를 줄였어요. 그럼 80%를 양극활 물질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LG 화학은 이 소재 부분에 대한 투자를 또 네. 엄청 많이 많이 활발하게 할 수밖에 하겠네요. 없죠. 그렇죠. 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공장 투자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한 1,200톤 정도의 규모인데요. 네. 이 공장이 그 제대로 가동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게 1공장이 500톤이에요. 이 공장이 그럼 1,200톤 되면 1,700톤이죠. 1,700톤이면요. 세계 1등입니다. CNT 쪽에서 이 세계 분야에서? 1등이고요. 네. CNT라고 해서 뭐 니치아라든지 뭐 저기 스미토모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네. CNT를. 그런데 품질이 좋아요. LG화학이. 왜냐면 이 보통 CNT를 생산할 때 네. FE 철을 촉매로 쓰는데요. 철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LG화학은 철을 쓰지 않고 촉매를 쓰지 않고 만드는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할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CNT가 음극재에서 쓰일 때는 좀 달라요. 양극재는 카본 블랙을 빼면 양극화할 물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럼 음극재는 이걸 쓰면요. 최근에 이제 음극재는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 트렌드 자체가 네. 그 에너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음극재가 흑연인데 실리콘 첨가제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높아지는데 실리콘의 문제는 부피의 팽창과 수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CNT가 할 수 있어요. 음극재 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중요한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중요한 소재를 지금 네. LG화학에서 세계 1등. 세계 1등을 하고 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신공장이 가동되면. 아, 가동되면 네네. 그리고 연내 3공장도 또 가동할 것 같아요. 또 어. 신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CNT 네. 쪽으로는 이제 LG화학이 주도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밸류를 네네.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네, 상황인 단기적인 것 영향이라고 같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LG화학은 이제 2차 전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소재 부분이랑 또 제일 비중이 높았던 석유화학 그렇죠.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 석유화학 쪽에 정유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새롭게 뭐 도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정유하고 네. 석유화학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정유는 말 그대로 기름이고 네. 석유화학은 네.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몰라요, 사실은. 이 여의도에서 주식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 그래서 이게- 대표님이 네. 너무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요. 하세요. 설명해 주시죠.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일단 정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 이제 유전해서 네. 그 원유를 캡니다. 원유를 끓이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LPG가 나와요. LPG. LPG. 네, LPG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 제일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휘발유가 나와요. 휘발유. 휘발유하고 휘발유와 같이 나오는 게 납사라 그래요. NCC. 네. NCC라는 게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유가 나옵니다. 우리 등유. 난방유를 쓰는 등유하고 네. 경유가 나와요. 디젤. 음. 그 다음에 벙커 CU가 나옵니다. 이제 벙커CU. 배에서 이제 쓰는 에너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스팔트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네. 납사하고 휘발유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납사가 NCC인데요. 네. 그러면 정유에서 나오는 NCC에서 네. 그 NCC를 가지고 석유화학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석유화학도 NCC를 가져옵니다. 네. NCC를 가져와서 끓여요. 팔팔팔 끓여서 네. 사골처럼 네. 제일 많이 뽑아내는 애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 그게 이렇게- 기술력이구나.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플라스틱 원재료들이 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PVC도 나오고 ABS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석유화학을 하는 건데 네. 저기 LG 화학 같은 경우는 ABS 이런 쪽을 이제 잘하는 거고요. 이제 가전 같은 이제 포장재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 원래 질문으로 들어가서 네. 정유업체가 네. 이제 자기들의 고객사인 석유화학업체하고 경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화학이잖아요. 석유화학하고 철강하고 조선하고 해운은 이런 걸 묶어서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시클리컬이요? 네, 시클리컬이라고 네. 해요. 경기가 풀리면 수요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업황이 돌아서면 다 같이 좋아지고 다 같이 안 좋아지고 아.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 간의 경쟁 이런 것보다는 누가 새로 플레이어로 들어와서 뭐 이런 것보다는 업황이 더 업황이 중요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네. 스프레드가 뭐냐면 판매 가격에서 네. 원재료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업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LG화학이 ABS를 파는데 네. 100원에 팔아요. 100원에 파는데 원재료 NCC 가격이 80원이다. 그럼 네. 20원 남는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은 막 떨어졌는데 네. 석유화학 막 잠깐 라텍스 없어가 난리였잖아요. 그럼 가격이 원재료가 막 오르겠죠. 올라가요. 그럼 스프레드가 커지겠죠. 그럼 그 중간 마진을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석유화학 쪽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아. 그리고 이게 판매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원유 가격이 막 치올랐을 때가 있어요. 네. 원유 가격이 막 치솟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스프레드가 축소되죠. 네. 그러면 마진이 줄어요. 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고요. 지금 정유업체가 막 플랜트 공장을 짓겠죠. 네. 이게 시장에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릴까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환경 기준하고 안전 기준하고 그리고 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 뭐 이런 석유화학 공장 가시면 알겠지만 관이 무슨 사람 혈관처럼 막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 다 짚고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리고요. 그때 또 업황이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 회사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때 상황이가 시클리컬의 업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중요한 이런 이슈는 아닌 그렇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보면 뭐 LG화학 주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기는 한데 최근 보면은 또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성장의 핵축인데 이게 이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지주사가 되고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네. 사실 이게 새삼스럽지가 않은 이슈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보고서를 내는 게 맞죠. 근데 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서야 내가지고 공매도를 치냐라는 게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네. 있고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CNT 같은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 그쪽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지만 이게 네. 이제 다시 전고점 트라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작년에 웬만한 회사들은 다 3배씩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셀 리포트가 먹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눌린 만큼 또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또 이 바닥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LG화학은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랑 큰 소송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생겼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LG가 연봉이 좀 짜요. 아 그래요? 대기업인데 왜 짜요? 네, 이게 재벌 그룹들 비해서 네. 좀 짜고 SK는 연봉이 좀 세요. 네, 그래서 78명의 엔지니어가 통으로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을 이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78명 네. 엄청난 출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핵심 키맨들이 많았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LG화학에서 연구하던 걸 가져가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유출인데요, 이거? 그렇죠. 내부 정보 그러니까 유출 아니에요? 파우치 타입이잖아요. LG화학이 열심히 해온 게 네. 파우치 타입의 2차 전지인데 SK이노베이션이 78명의 연구들이 넘어가서 파우치 타입의 2차 전지를 개발한 거죠. LG화학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우 아주 그냥 때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한 거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판결해 보니 실제로 이제 기술이 상당 부분 넘어간 정황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 거금을 물어주고 해결을 한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네. 기존에 어떤 회사 다니던 사람들 뽑아서 데려와야 될 거 그럴 아니에요.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조단위 소송이 있으면 네. 누가 이렇게 감히 앞으로 아 그렇죠. 엄두도 쉽지 못 않겠죠. 내겠네요. 덜덜거리겠죠. 네, 이거 네, 네. 잘못하다가는 개발했는데 이거 팔지도 모르는데 네. 팔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조단위 소송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빚더미 앉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또 선점 효과가 있는 거죠. 와 대체 연봉을 얼마나 주길래 78명이 동시에 이렇게 나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배 가까이. 갈만하다. LG화학은 또 미국에 GM이랑 합작을 해서 뭐 테네시주 쪽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합작을 해서 공장을 짓는 걸까요? 일단 이제 GM이 볼트 전기차 유명하죠. 네. 그때부터 LG 화학의 배터리를 썼었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네. 원래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트럼프가 친환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 왜냐면 트럼프는 온리 자기 어떤 지지자들, 그렇죠. 러스트 벨트, 그리고 이제 셰일 가스, 셰일 오일 하는 회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으로 다 그냥 환경 기준 다 네, 그냥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엉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ESG를 유럽하고 손잡고 굉장히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기차를 미국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푸시를 했어요. 재작년에는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네. 작년에는 유럽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한 8에서 10%까지 올라왔어요. 네. 일단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직 2%밖에 안 됩니다. 와 한참 그렇죠. 됐네. 그러면 올해 성장은 다 미국이에요. 아.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팔고 싶으면 안으로 들어와. 우리 그렇죠. 나라 안에서 지어라. 그렇죠. 나라 안에서 만들어라. 그렇죠.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안에서 하고 배터리도 안에서 하라.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꼭 선물을 주니까 네. 좋아서 우리 바이든 할아버지가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항공 그 규제도 풀어주고 다 우리 했던 거죠, 그죠? 맞아요. 지난 그 시간에. 한미 미사일 협정도 풀어주고 네, 네, 이런 네. 건데 서로 그런 거죠. 윈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배터리 업체 이제
독자적으로도 나가요. 굉장히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할 건데 어쨌든 수요처가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분을 섞어서 공통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아.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이제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SK가 또 최태원 회장이 또 따라갔더라고요. 왜 갔나 했더니 포드하고 합작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뭐요? 우리가 여기 특종했었어요. 우리가 SK 이노베이션하고 네. 포드 합작사 100기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알고 지른 건 아닌데 가능성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실제로 나와서 이제 저희 100기가까지는 아니고 한 60기가 정도 이제 투자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고 어쨌든 우리가 맞췄습니다. 맞췄는데도 모르잖아요. 맞췄는데도 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좀 일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코나 이비 때문에 이제 네. 두 회사가 결별하는구나.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든지 이런 이제 사고는 날 수 있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거 난다고 다 쳐내면 나중에 쓸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계속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건 그거고 네, 이건 그렇죠. 또 이거대로 사실 잘해야겠네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짜증 나지만 어쩔 수 없는. 30%는 물러주고 그죠? 네. 네. 화가 나겠지만 어쨌든 이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업체를 끌고 가지 않으면 전기차를 팔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음. 향후 이제 같이 검증하고 보완하고 같이 나가야 될 파트너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네. 앞으로 또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자마자 바로 사갈 수 있는 납품차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고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잘 팔리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파는 이번에 차량 반도체 같이 그런 그런 데가 리스크를 없겠네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윈윈 서로 하는 윈윈 전략이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합작사가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짝짓기라고 하면요. 다 이렇게 짝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짝 못 지은, 못 지은 회사가 그렇죠. 불리해지는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LG화학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양극재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계속 뭔가 혁신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좋고요. 이제 LNF, 포스코 케미칼 3사는 굉장히 이제 양극재 쪽으로 좋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음극재 하는 회사인데 네. 모기업이 돈이 많잖아요. 우리 포스코가. 네네네. 그래서 자금을 빨리빨리 베팅해 주기 때문에 양극재도 굉장히 안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 흑연을 붙이는 동박 솔루스 첨단 소재 아직 밸류에이션 매력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첨가제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첨가제하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이제 전액 첨가제하는 첨보,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CNT, 그죠? CNT를 이제 이 균일하게 도포하는 이 기술을 가진 나노신 소재 이런 네. 회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또 좀 소개를 해주셨던 기업들이랑 많이 맞습니다. 겹치는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의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내 친주소는 친구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항공우주 쪽은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로켓처럼 위성처럼 빡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거의 시드를 다 썼어요 이제. 네. 그래서 뭘 팔까 고민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종목들 중에서는? 돈을 더 태우셔야죠. 눈에 떼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거냐, 꺾일 거냐,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는 비중 조절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표님이 계속해서 좋은 너무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매번 계속 사고 싶으니까 이번에 그렇죠. 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을 또 사고 네.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 중에 좀 빼고 이 두 가지를 넣으면 어떨까요? 섹터 투자를 할 때는 대장주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일단은 최근에 LG화학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셀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그냥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충분히 반등하는 시점. 네. 저는 이제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쯤에서 한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괜찮은 회사 담아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지금 소재주들은 지금 담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뭐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지금이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제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타이밍을 짚어줄 수는 없는 건데요. 그게 궁금해요. 네네. 타이밍을 짚어줄 수는 궁금해요. 없는 건데 저라면 네.
지금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중요한 꿀팁이에요. 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잘 틀려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네. 판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스포츠였습니다. 하시라는 거 다시 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오늘 LG화학을 갈아먹었는데 2차 전지 분야도 굉장히 유망하고 또 궁금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은 봐야 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단기간에 일희일비할 섹터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어쨌든 우상향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렇게 그런 보고 산업 분야라는 건 명명백백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몇 가지 꼽아서 또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